수상항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0년 7월 1일을 기준일로 한미사이언스로부터 인적 분할 설립돼서 2010년 7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인데요. 종속회사가 하나의 사업 부문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은 의약품 부문, 원료 의약품 부문, 해외 의약품 부문으로 구분되며 주요 제품으로는 고혈압 치료제 아모디핀, 복합 고혈압 치료제 아모잘탄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백혈군의 호중구 감소 치료제 롤론티스 및 얀센의 기술을 이전한 비만 치료제 등을 보유하면서 파이프라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1조 2,060억 원, 영업이익 1,273억 원, 당기순이익 81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1%, 영업이익은 160.1%, 당기순이익은 368.9%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국내 매출 증가 및 북경 항미약품의 실적 개선으로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한미약품의 기업 개요 확인해 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지난 1일이었습니다. 회사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실적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실적 공정 공시입니다. 회사 3분기 매출액은요 3,421억을 기록하면서 지난 2분기 대비 7.9포인트 증가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2.9포인트 증가됐고요. 영업이익은 468억을 기록하면서 지난 2분기 대비 48.2% 증가된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는 26.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 313억을 기록했는데 지난 2분기 대비 38.2포인트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11.5포인트 증가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누계 기준 매출액을 보면 2022년 1월부터 9월 30일 누계 매출은 9,803억, 영업이익은 1,192억 원, 당기순이익 790억을 좀 기록했는데 누계 기준 매출액은 15%, 영업이익은 44.2포인트, 당기순이익은 32.6% 증가된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런 실적 기조를 보면 올해 2022년도 매출액 1조 달성은 무난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되는 상황인데 지난 2분기 대비 3분기의 기조 실적이 더 크게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4분기 실적 기대감까지 이어갈 수 있다. 자,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미약품이 호실적을 달성했는데요.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호실적의 배경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걸까요? 네, 지금 내용을 보면 제가 항상 강조를 해주면 3분기 잠정 실적 내용을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여기선 단순하게 수치로만 좀 기재가 되는데 네. 대부분 이 공정공시를 제출하는 회사들이 회사의 이 홈페이지 같은 부분들, 홈페이지 안에 회사의 IR 자료실 같은데 상세하게 사업 부문별 내용들을 좀 기재하거나 이런 부분들의 기재가 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언론을 통해서 좀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조사를 좀 해보면 전체 매출 부분에 대해서 사상 최대 실적 기조, 호실적 기조를 유지해 줬고요. 2022년도 매출액 1조 달성이 유력한 가운데 지금 해외 유입 기술료, 자,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분기 3,400억 원을 돌파하는 창사 최대 규모다. 지금 기술 이전료를 제외하더라도 신약 판매 부분만 3,400억 원의 매출액을 좀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원해 처방 매출 호조 그리고 중국의 북경 한미약품의 성장에 따른 이 성장세가 반영된 것이다라고 좀 풀이해 줬는데 전체 원해 처방 실적 1위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원해 처방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미약품의 신약 판매 호조가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좀 판단된 상황입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북경 한미약품의 주력 제품 마이아이 그리고 이탄징, 리똥이라는 제품들이 고르게 좀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웃기네요. 네. 이 리똥이 변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품목들의 제품들이 고르게 성장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와 별개로 최근에 미국 FDA에서 이 신약 시판 허가를 좀 취득했던 롤론티스죠. 지금 이 롤론티스 원래 이 제품명은 롤베돈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한
이 하반기 시판 허가에 따른 판매가 본격화될 경우에 실적 산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점도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판단해 봤습니다. 네, 실적 공시가 나오게 된다면요, 단순 수치만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배경, 정확한 내용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회사 홈페이지의 IR 자료실이나 아니면 뉴스 보도 자료를 조금 더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롤론티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미약품의 신약인 롤론티스의 FDA 승인 소식에 굉장히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국 제약 바이오 기업의 항암 분야 신약이 이 FDA의 승인을 받은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나 주목을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한미약품의 기술력이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 신약 개발의 최종 관문은 어디죠? 임상 1상과 2상과 임상 3상을 거쳐서 최종 시판 허가를 득하게 되면 시판 허가라는 것은 이 약은 팔아도 좋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우리 시장에서 파세요라고 최종 사인을 해준 것이죠. 네. 미국 FDA 기준이 전 세계 의약품 유통의 기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미국 FDA에서 승인이 됐다는 것은 오히려 유럽이나 기타 제3국들의 어떤 시판 허가도 본격화될 수 있다. 자, 이 점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찌됐든 국내 6호 신약의 이 시판 허가로 인해서 항암제가 본격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어떤 길을 항암제가 아니죠. 호중구 감소증. 항암제의 부작용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항암제가 아니라 항암 치료 과정에서 백혈구 내에 이 호중구라는 이 세포가 좀 감소하는 증상이에요. 자, 이 부분을 항암제 투여에 따른 어떤 부작용을 완화시켜주거나 호중구가 감소되지 않도록 해주는, 도와주는 항암제에 같이 부과돼서 처방되는 의약품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특정 어떤 치료제보다 항암제의 어떤 성격보다는 항암제와 같이 썼을 때 백혈구 내의 어떤 호중구의 어떤 감소를 완화해주거나 호중구가 감소되지 않도록 작용해주는 의약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시판허가 이후에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 부분적인 판매가 좀 이루어질 경우 또는 2023년도부터 본격적인 유통이 활발해질 경우에 이에 따른 의약품 부가 매출 플러스 기술 이전 수익의 어떤 기대감도 작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봅니다. 전체 우리나라 식품의약안전처에 신약 33호 허가를 좀 받았고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으로 해서는 6번째 의약품을 최종 시판 허가 받은 어떤 사례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수반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시판 허가 이후에 공격적인 어떤 미국 시장 내 진출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유통망이라든가 유통 체인과 관련된 어떤 사항들이 좀 정립 중에 있고요. 4분기에 일부 유통이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전망들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시장 캐파가 지금 호중구 감소 치료제 시장 전체 시장의 규모는 약 3조 원 규모로 좀 추산되고 있는데 한미약품의 어떤 이 의약품 단가 경쟁력이 확보가 되거나 이에 따른 어떤 효용성이 좀 더 입증되는 어떤 사례가 확연하다면 오히려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익성이 좀 제고될 수 있다. 이 점도 중요한 체크 사항입니다. 네, FDA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유럽 등으로의 진출 가능성도 더 커지는 것으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항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호중구 감소를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암 환자에게는 조금 더 특별하게 사용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FDA 얘기를 하다 보니 또 이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포지오티닙의 FDA 승인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허가 불발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오히려 악재로 작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번 달 안에 이 허가 여부가 결정이 나는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9월 23일자 공시를 좀 보면 회사 기타 경영상을 통해서 미국 FDA 항암제 자문위원회에서 포지오티닙의 권고사항을 좀 이야기한 게 있었는데 이게 이렇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FDA가 심사 중인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 그리고 경제성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자문기구인데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은 FDA가 의약품 승인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의견으로는 활용이 되고 있지만 여기서 해라 마라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해당 항암제 자문위원회는
9대 4로 포지오티닙의 혜택이 위험보다 크지 않다고 표결하였음. 위험보다 크지 않다고, 위험하지 않다라고 했다는 얘기인가요? 참 이게 좀 애매합니다. 네. 위험보다 크지 않다. 위험보다는 크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려감이 있는 것이죠. 지금 내용을 보면 종합적인 사항들을 다 검토를 해보면 이겁니다. 지금 제7호 신약 허가의 어떤 기대감이 수반됐던 포지오티닙이 사실상 이 항암제 자문위원회 ODAC로부터 사실상 이 유의성, 약품의 어떤 유효성에 대한 어떤 의문이 제기된 것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한미약품의 입장에서는 이게 통상적인 어떤 시판 허가의 제약적인 어떤 사항들은 아니다라고 좀 항변을 좀 했지만,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미국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최종 확정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항암제 자문위원회에서의 어떤 우려감들에 관련된 의견서들이 좀 전달된 어떤 가능성들,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포지오티닙의 어떤 조건부 시판 허가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더 훼손될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들로 좀 작용되고 있고, 시장의 분위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이번에서 시판 허가 안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어떤 평가들도 좀 사실 나오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약품이 지금 6호 의약품이 롤론메돈이죠. 롤론티스의 시판 허가 이후에 오히려 7호죠. 지금 포지오티닙의 시판이 어떤 불발된다고 해서 이게 중대한 어떤 사업 모멘텀을 좀 훼손될 수 있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된 것인가. 자, 이 부분은 너무 좀 지나친 기후에 좀 불과하지 않나 판단해 봤습니다. 네, 항암제 자문위원회로부터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이 효과와 위험성을 고려를 해본다면 효과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FDA 승인 여부와는 별개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대표님의 입장으로는 사업 모멘텀의 훼손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너무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내가 앞으로 투자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 첫 번째도 실적이고 두 번째도 실적이죠. 즉 회사의 어떤 사업 모멘텀, 회사가 앞으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체크해야 될 요인 중에 하나, 돈을 잘 벌었는데 지금 못 버나, 손익이 감소됐는가. 자, 첫 번째죠. 두 번째, 회사 이후의 회사의 경우에는 신약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지금 가셔야 될 성과를 바탕으로 6호 신약의 최종 시판 허가를 득했습니다. 7호 시판 허가인 포지오티닙의 승인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은 맞는데 6호 시판 허가를 최종적으로 득하게 된 것도 저는 굉장히 잘한 것이다. 시판 허가 뒤에 뭐가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약을 팔아야죠. 네. 뭐가 들어오죠? 돈이 들어오고 의약품 판매 대금이 들어오고 또다시 기술 이전료가 들어오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롤론티스의 이 판매량 어떤 증가에 따른 어떤 매출 산입 효과가 2023년도 상반기부터 가시화가 된다면 현재 사상 최대 실적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는 이 한미약품의 관점에서는 2023년도 실적의 어떤 전망치도 우리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가시화되는 어떤 우려감들은 포지오티닙의 어떤 시판 허가의 어떤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만약에 포지오티닙의 시판 허가가 가능하다라면 한미약품은 단기 상승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자, 이 부분 체크 포인트인데 만약에 반대로 포지오티닙의 어떤 시판 허가가 좀 불발된다고 해서 여기서 뭐 신약 개발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정사항을 개선해서 최종적으로 어차피 종착점은 지금 포지오티닙은 시판 허가가 됩니다. 되는데 이 과정상의 어떤 의견들, 유의성의 어떤 중대한 이슈가 있다, 어떤 이 약이 효용이 없다, 이 부분을 제가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항암제 자문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어떤 사항들을 충분하게 입증해내는 어떤 이 숙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오히려 매수 관점이 더 맞다. 회사의 2023년대 성장성에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해봤습니다. 지금 차트 살펴보면 현재 1.38포인트 상승한 25만 8천 원대,
최근 9월 26일 주가 급락한 이유가 이거죠. 포지오 티닙의 어떤 우려감들이 좀 부각이 됐는데 저는 사실상 이 기대감을 수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빠진 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시판허가 기대감을 받았고 자, 이 부분이죠.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판허가 기대감이 부각됐던 제6호 이 신약의 미국 시판허가를 좀 득하면서 기대감이 수반됐는데 포지오티닙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다시금 상승폭이 추세까지 다 무너뜨리면서 좀 급락을 했어요. 다시금 기대감을 좀 수반하는 흐름처럼 좀 보여지고 있지만 여기서 시판허가가 불발된다고 해서 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실적적인 기조효과 2023년도의 성장성을 좀 고려한다면 지금도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맞다.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난 타점에도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지난 타점에도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지난 타점이었던 22만원에서 24만원 구간을 우리가 모아갔다면 지금 수익권 구간에서 우리가 흐름 이어갈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죠. 자, 이 구간인데 24만원, 24만원에서 25만 3천원, 24만원에서 25만 3천원 구간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포지오티닙발 리스크는 부각될 수 있으나 이게 전체적인 회사 사업의 모멘텀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지오티닙의 시판 허가가 불발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롤론티스의 매출 증대 가시화로 인한 2023년의 성장성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선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던 구간이 22만 원에서 24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놓치셨다면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 24만 원에서 25만 3천 원 사이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한미약품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포인트들 정확히 살펴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었던 한미약품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제테마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9년 7월에 설립돼서 2019년 11월 이익 미실현 기업 특례 상장 요건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히알루론산 필러와 보툴리눔 독소를 활용한 바이오 의약품, 조직 봉합 및 안면 고정 리프팅 실 등의 연구 개발과 제조 및 판매입니다. 2014년 휴먼 메디칼 합병, 2015년 히알루론산 필러 전용 공장을 용인에 준공함으로써 안면 미용 목적 히알루론산 필러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고 이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브라질, 2022년 중국 파트너사와 6천억 원대의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국내 임상 1상 시험은 종료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임상 3상 IND 승인을 받아서 임상 3상 시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개별 기준 매출액 332억 원, 영업이익 22억 원, 당기순이익 11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0.8%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 측은 필러 해외 매출 증가로 매출액이 증가했고 생산량 증가로 인한 원가율 개선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제테마의 기업 개요 확인해 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지난 1일이었습니다. 회사 조회 공시 요구 그리고 주권 매매 거래 정지, 주요 사항 보고서, 주권 매매 거래 정지 해제. 내용을 보면 무슨 큰 일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일단 조회 공시 요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일이었습니다. 회사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에 관련된 조회 공시가 있었는데 보툴리눔 제재에 대한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 절차 착수 보도에 대해서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회사 11월 2일 6시까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라고 조회 공시를 한 것이죠. 보툴리눔 제재에 대해서 이 한국식약처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 관련된 보도가 있었는데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라고 조회 공시가 있었어요. 자, 조회 공시 이후에 이 코스닥 시장본부는 주권 거래 정지를 했고요. 자, 풍문 또는 보도에 관련된 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입니다. 회사 즉시 답변을 했습니다. 주요사항 보고서 영업정지 소식을 좀 전해왔는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정지의 분야입니다.
제테마더 톡신주 100IU의 회수, 폐기 및 잠정 제조 중지입니다. 영업정지 금액은요. 최근 매출액의 25.9%에 해당되는 86억 원 규모입니다. 영업정지의 내용은요. 약사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서 회수, 폐기 명령 이외에 행정처분일까지 잠정적인 제조 중지를 명령했다. 영업정지의 사유입니다. 회사는 약사법을 위반해서 수출 전용으로 허가받은 제테마더 톡신주 100IU에 대해서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향후 대책은요. 회사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잠정 제조 중지 명령에 대해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의 영향은요. 식약처의 조치에 이의신청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하기 때문에 영업과 회사 경영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제테마의 보툴리눔 제재에 대한 영업 정지와 관련해서 조회 공시가 요구가 됐고요. 영업 정지가 맞다라는 내용의 주요 사항 보고서가 공시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시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영업 정지가 제테마에게는 그럼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렇죠. 일단 효력 정지 가치문 공시 속에 모든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영업 정지 내용은 회사가 약사법을 위반했어요. 우리나라 약사법에서는 어떤 의약품의 출하라든가 기준 하에서는 식약처에 끊임없이 보고를 좀 하게끔 되어 있는데 네. 자 여기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죠. 제테마더 톡신주 100IU에 대해서는 자 여기 뭐죠? 수출 전용. 수출만 해야 되는 의약품이었어요. 수출만 해야 되는 제테마더 톡신주 100IU를 수출하지 않고 어디 됐죠? 몰래 국내에 판매한 사실.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유통했다. 자, 이게 고의성이 있는지 아니면 고의성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아직은 알 수 없는데 단순한 어떤 어떤 서류적인 어떤 실수였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행정적인 어떤 착오에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요인들도 좀 있었을 텐데 과거 사례는 좀 있었죠. 메디톡스가 일부 균주에 대해서 중국 내 판매 부분에 대한 어떤 국가 출하 승인 부분이 누락이 되면서 3개월 내지는 6개월간의 영업정지, 품목 적용됐던 어떤 사례들도 좀 있었던 만큼 근본 사항들에 대해서도 물론 가셔야 되는 어떤 내용들이 확정되어야만 되겠지만 지금 회사 측에서는 자 여기죠.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취소 소송은 행정명령 부과를 취소한다는 뜻이고요. 집행정지는 의약품의 제조 중지를 일단은 정지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에 관련된 어떤 신청서나 소송 등이 좀 제기가 된다면 즉시 만약에 이 부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에 일단 제테마의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지속해서 할 수 있다. 즉 생산도 가능하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소송 과정에서 취소 소송이 인용이 된다면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어떤 이 영업 중단 리스크는 해소가 되는 셈이고 만약에 취소 소송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이런 어떤 취소 기간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어떤 사항들이 확인된다면 이에 따른 어떤 대응도 달라질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테마 입장에서는 취소 소송이나 아니면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테마는 지난 5월에 필러 전용 공장을 증설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증설을 했는데도 늘어나는 필러의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던데요. 네, 지금 내용을 보면 지난 8월 31일이었죠. 회사 신규 시설 투자, 시설을 증설했는데 회사 자기 자본의 23.8%에 해당되는 80억 원을 투자해서 필러의 생산 설비 캐파 증대를 위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기존의 시설에서 증설한 것이죠. 오히려 확장되고 있는 수주에 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기 위해서 증설을 한 것인데 지금 이 회사 보톡스 독신과 필러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죠. 네. 그런데 지금 톡신 시장은 사실상 우리 국내 3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휴젤이 거의 독보적인 점유율을 좀 구성하고 있죠. 이 틈새 시장에 제테마가 좀 있고요. 자, 필러 시장에 대해서는 휴젤과 제테마 등이 좀 언급되고 있는데 역시 이 필러 시장에서도 사실상 시장의 어떤 점유율 가지고 있는 격차는 좀 있지만 제테마
독보적인 어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좀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필러 생산 설비가 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해외양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되고 있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최근 6월에 GMP 인증을 받고 있고 시생산을 걸쳐서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된 이 필러 공장이 본격적인 어떤 가동이 완료되는 뭐 3분기 내지 4분기에 출하가 진행된다면, 저는 뭐 해외양 매출은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이 좀 크지 않나. 지금 언론 통해서 좀 밝혀진 부분은 지금 올해만 해도 기존 설비를 풀 가동해야만 납기를 다 맞출 수 있다, 수주 물량을 간신히 채울 수 있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실적 기조를 보면 2분기 실적 보고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기조를 잠깐 보면, 자, 이 부분이죠. 네, 지금 반기 실적 지난해 157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는데 이번 반기 199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15억을 기록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118억을 기록했는데, 지금 영업이익 관점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오히려 소폭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이익은 감소됐다. 자, 이 부분은 선행될 수 있는 어떤 연구개발비, 시설 투자에 따른 어떤 증설비 관련된 비용이 먼저 선제적으로 반영된 효과가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또는 4분기의 영업손익의 어떤 개연성은 지난해에 비해서는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이 부분도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매출액 부분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성을 좀 지속하고 있고요. 3분기와 4분기에 본격적인 증설 이후에 공장 준공에 따른 추가적인 매출이 반영이 된다면 2022년도 실적 기조도 기대해도 좀 좋지 않을까 판단해봤습니다. 네, 제테마의 입장에서는요,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4분기에 실적 증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데요. 아무래도 이 보톡스와 필러 같은 미용 관련 분야가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더 계속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망 관련 부분에서는 지금 미용 시장의 확대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뭐 과거 코로나19의 어떤 피해주로 좀 부각된다, 피해주였기 때문에 시술을 덜 받는다. 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에도 한번 토론해 본 적이 있는데, 네. 이 시장은요 지속적으로 계속 커갈 시장이 맞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곱게 늙는다고 하죠. 네. 곱게 늙고 주름이 좀 상대적으로 좀 덜 가고 얼굴이 비어 보이지 않게 비교적 촘촘하고 그러니까 이쁘게 늙고 싶은 거죠. 네. 지금 고령화 사회 속에서의 어떤 필러와 톡신 제제의 어떤 매출은 지속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다. 이게 비단 우리나라의 어떤 역량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그다음에 뭐 남미, 그다음에 이제 뭐 아시아권 모든 국가에 대해서 어떤 공통적인 어떤 성장, 시장의 어떤 성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오히려 제테마의 어떤 주목 포인트는 지금 이 글로벌 각국의 시판 허가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전체 뭐 이 제테마 필러가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의 어떤 남미 15개국에 이미 시판 허가가 좀 있었죠. 러시아권, 그다음에 유럽과 북미 시장. 점진적인 어떤 틈새 시장을 좀 공략한다는 관점에서 필러와 톡신 제제의 어떤 판매 호조는 매출로서 성장하고 있는 이 성장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지금 매출액 부분에서는 2017년 80억 원에 불과했던 이 회사 매출액이요, 2018년도에 110억, 2019년도에는 130억, 2020년도 210억, 지난해 332억 원. 올해도 지난해에 비해서 사상 최대 매출액 달성은 좀 유력하다. 꾸준한 점진적인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제테마의 경우에는 오히려 최근에 영업정지 이슈가 좀 부각된 것은 맞지만 오히려 저는 성장성에 좀 더 점수를 좀 주고 싶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어제 영업정지 우려감들 부각되면서 지금 20%대 급락하면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오늘 저가 매수세 유입이 좀 되면서 지금 11.5포인트 상승한 11,150원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요 구간이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매출의 성장세가 꺾이지 않았다. 지금 이게 일시적인 어떤 요인들로 하여금 매출액의 어떤 발목을 잡는 요인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정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2017년도부터 매출의 점진적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이 회사의 경우에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더 맞겠다.
지나친 낙폭 과대 하에서는 매수 관점이 맞다라고 좀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매수하기 좋은 구간입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9,500원에서 11,200원, 9,500원에서 11,200원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관건은 영업정지 리스크가 한 번 더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영업정지 리스크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면 매출액의 어떤 변동 현황에 따른 이해득실을 우리가 한 번 더 판단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상황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과매도 구간이 맞다. 의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톡스와 필러 시장은 코로나 사태를 자취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클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제테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각국의 시판 허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매출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모아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요, 9,500원에서 11,200원 사이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영업정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여러분이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번째 종목이었던 제테마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한미약품과 제테마 이렇게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라고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안에서 질문해 주시면 대표님께서 빠르게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니까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